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떻게 뛰겠다라는 게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요. 어떤 거냐?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위치가 파리 생제르맹의 4-3-3 전형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죠. 아마 요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랑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 자리가 어떤 역할이냐면 음바페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일단 음바페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중앙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중앙으로 들어가면 풀백 자리에 현재는 리카르한데스가 있거든요. 누누 멘데스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니까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누누 멘데스가 올라오는 이러한 전형이 가능한데 리카르한데스가 오버래핑이 활발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측면으로 돌아나가야 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비티냐가 약간 왼쪽 측면으로 돌아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음바페가 중앙 지역에서 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비티냐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 있으면서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왼쪽 측면 공간을 메워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뒤에 있는 리카란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백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키미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이제 좀 다른 건데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넓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왼쪽과 반대로 풀백인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측면, 하키미가 중앙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선수가 공격 라인에 배치가 되는 거죠. 왼쪽에 비티냐, 중앙 지역에 하키미, 음바페, 무아니, 오른쪽에 덴벨레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이 비티냐의 역할이 음바페 대신에 왼쪽 측면 공간을 점유하는 역할이라면 왼쪽 측면에서 어쨌든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역할이어야 돼요. 물론 비티냐가 이러한 역할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비티냐가 이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 수비 라인이 밀집해 있을 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덴벨레가 측면에 있기 때문에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왼쪽 측면으로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어쨌든 좌우 측면을 모두 다 넓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넓게 쓰면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하고 있으니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티냐가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을 때 측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왼쪽 측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티냐가 왼쪽 측면에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티냐가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선수가 아니죠. 뭐 측면 돌파를 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이 선수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약간 접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비티냐가 측면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약간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을 때 비티냐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는 게 그렇게까지 베스트는 아닙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비티냐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의 플레이는 꽤나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 요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 소유가 되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득점 장면을 봐도요. 비티냐가 이번에는 측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티냐의 움직임에 완전히 상대 수비가 쏠리면서 뒤에 있는 하키미에게 공간이 나요. 근데 비티냐도 워낙에 이타적인 선수다 보니까 자신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뒤에 있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하키미가 볼을 잡았을 때 다시 앞쪽에 있는 비티냐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본인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비티냐가 여기서 연계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간 하키미에게 2대1 패스 물 흐르듯이 이러한 공격 과정이 전개가 되고 이때 비티냐의 패스를 받아서 하키미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요. 여기서 하키미의 득점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비티냐도 안쪽에서 뛸 때 분명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음바페가 중앙 지역에서 뛸 때 굳이 비티냐가 이런 역할을 맡을 이유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맡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긴 해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순간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왼쪽 측면을 넓게 써줄 수 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도 이 위치에서 뛰었기 때문에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아까 비티냐처럼 무리하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요 왼쪽에 있는 선수는 음바페가 일단은 수비를 안 해요.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하고 위쪽에 있으면 사실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음바페의 움직임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음바페가 수비에 내려오는 것보다 위쪽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역습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하면 뒤에 있는 왼쪽 미드필더는 수비할 때 자연스럽게 이 왼쪽 공간을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할 때 보면요, 왼쪽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뛰는 이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왼쪽 수비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우가르테 에메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덴벨레도 내려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줄 수비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이미 마요르카에서도 많이 했었던 역할입니다. 마요르카가 워낙에 수비적인 팀이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왼쪽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수비를 하는 게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됐었죠.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보여드렸던 비티냐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슬금슬금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결국 음바페가 안쪽에 위치하면서 교체로 들어온 하무스와 투톱으로 서 있고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을 넓게 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주니까 음바페가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일단은 측면으로 좀 끌려 나가고요. 이때 음바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강인 덕분에 음바페가 중앙 지역에서 뛰니까 음바페가 중앙 지역에서 뛰어나가는 하무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음바페의 패스, 하무스의 침투가 나오면서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됐지만 완벽한 찬스가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궁극적으로는 음바페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팀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해주는 모습을 오늘 경기에 보여줬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도르트문트가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전개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거든요. 근데 음바페의 위치를 보세요. 음바페가 전혀 수비에 가담하려는 동작조차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다가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하면 다시 측면으로 나가야 되죠.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히 측면으로 내려와서 음바페 대신에 왼쪽 측면을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음바페는 이 앞쪽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수비할 때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고 위에 머무르고 있고 이때 도르트문트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왼쪽 라인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풀백처럼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음바페는 여기 위치하면서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끊어냈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하는 건 음바페의 플레이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게 꼭 필요한 역할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약간 답답했죠. 그리고 이 답답함을 이강인 선수가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이강인의 또 장점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전형을 보면요,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비티냐가 측면으로 나가고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요런 3백의 형태가 되죠. 변형 3백. 이러면서 안쪽에 하키미, 음바페, 에메리, 우가르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비티냐가 중앙에 있을 때 음바페가 측면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중앙에는 하키미, 에메리, 우가르테, 비티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에요. 오늘 도르트문트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이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수비적인 전형을 흔들어 놓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그동안 답답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중앙 지역에서,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유일한 선수는 이강인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앞선에 이강인 선수가 위치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워낙에 좋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매우 센스 넘치게 뒷발로 올라가고 있는 우가르테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터치 패스가 나오면서 우가르테가 올라가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가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이 없을 때 거의 안 나와요. 아무래도 에메리나 비티냐도 분명히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중앙에서의 볼 소유, 열심히 뛰어주면서 중원 싸움, 이런 거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지, 이강인처럼 약간 센스 있는 플레이나 창의적인 플레이는 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더 좋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는데, 이때 음바페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면서 뛰어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 패스가 뭐 엄청난 공간 패스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일단 비티냐, 에메리, 뭐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보다 볼을 받는 활발한 움직임도 이강인 선수가 좋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특유의 동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다가 곧바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니까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보내주기만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뛰어 올라가면서 요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이제 아무래도 에메리라던가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아니면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플레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나갈 수도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 창출도 이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보다 비티냐나 에메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수비 밸런스를 맞춰준다거나 뭐 중원 싸움을 조금 더 잘해준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팀 내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미드필더라는 거, 그거를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에도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와도 이강인 선수의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